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개구리 어린이 실종 살해 사건,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이런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이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표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입니다. 1999년 6살 난 어린이의 입 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 부어서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인데요. 공소시효 만료 3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7일까지 검찰이 용의자를 기소하지 못한다면 범인은 자유의 몸이 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용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혹한 범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4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한했죠. 그런데 오늘 양국 정상국 오찬 대화에서 일본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양국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었죠. 네. 그런데 정작 그 한중 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일자 이것을 의식했는지 오늘 뒤늦게 뭔가 좀 브리핑에 나선 모습입니다. 일단 양국 정상은 오늘 특별 오찬을 가졌는데요. 관련해서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다면서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동성명에 반영은 안 됐지만 많은 토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많은 토의를 했는데 네. 공동성명에 반영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해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양 정상은 현재도 일본의 수정주의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와는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정작 성명에는 일본 관련 내용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은 서울대학교를 갔죠. 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을 향한 작심 발언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시 주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양국은 항상 서로를 도와주면서 극복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400년 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양국 국민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전쟁터로 향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등자룡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함께 전사했다면서 명나라 장군의 진린의 후손은 오늘까지도 한국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본의 야만적인 침략 전쟁을 언급하면서 대일 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 양국 인민은 생사를 다 바쳐 힘을 다 바쳐서 서로를 도와줬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한중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과거 사례를 들면서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과 납치자 피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북한. 네.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요, 이 일본이 납치 피해 문제 등을 지금 전면 재조사하겠다 이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그 명단과 활동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 명 관련 인사들 이름만 나열된 게 아니라 4개 분과로 구성된 중앙과 지방까지를 망라하는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김정일 정권과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정권 시절에도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조치가 있었지만요. 당시에는 대부분 비공개, 비밀리에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오늘 각의, 우리로 말하면 국무회의 같은 거죠. 네. 이 각의를 열어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 해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겠죠. 지금 그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과 일본이 보란 듯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일본이요 해제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은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규제하는 문제, 그리고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그리고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 이 3가지 조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관련해서요, 이 양국 간의 그 외교적 속도전에 갑자기 멀미를 느꼈는지 미국도 입장을 하나 내놨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일본의 노력을 이해한다면서도 북일 간 대화는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정치권 이야기 좀 알아보죠. 네.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양당이 다 이 공천 문제로 걸쳐 아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여당은 뭐 인물난에 시달린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야당은 또 전략 공천인지 뭔지 해가지고 후폭풍에 시끄럽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준 없는 공천에 양당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보죠. 어저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말 그대로 깜짝 발표였는데요. 이 때문에 이 당내 개파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기동민 부시장은요, 이 당초 광주 지역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지도부가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결국은 서울로 차출된 그런 형국입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안 나간다고 버티면서 속을 끓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권을 꿈꾸고 있을 김 전 지사에게 재보궐선거는 뭐 성에 안 차는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새누리당은 김 전 지사의 스토커가 되겠다면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결국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임모 병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변호인 측이 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임모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요 오늘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요 군 헌병대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구속영장의 가장 중요한 살해 동기가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병영 내에 있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의 입맛대로 사건을 몰고 가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 국방부의 조사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2가지입니다. 당초 임 병장 체포 과정에서 임 병장이 쏜 총에 소대장이 맞았다 이렇게 당국이 밝혔다가 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5인 사격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또 임 병장이 도주하던 과정에서 무려 6차례나 수색팀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수사 당국은 3차례만 만났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이숙현 씨도 모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거의 대부분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쪽 금천교에서 목동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에서 상계교 구간 더딘 흐름이고요. 반대쪽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구간 시속 20-30km 정도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위에는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남단을 지나 북단 부근에 승용차 간 4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현장 소식입니다.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 정체되고 있고요. 청담대교와 성수대교, 성산대교는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 한강대교가 반대로 강남에서 강북쪽으로 속도로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을 둘러싸고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동작을 지역에 깜짝 공천을 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춰왔던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공천했습니다. 당내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계한입니다. 네, 이계한 최고위원님을 뵈면 맨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재보궐선거에 공교롭게도 서울 동작을 그리고 경기도 평택 이렇게 두 개 지역구가 이기한 의원님하고는 전 의원님하고는 땅이 관련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동작을에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한번 했기도 했고 떨어지기도 했고요. 예. 평택을에서는 제가 태어나서 네.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녔고 예. 저희 집성촌이 있는 동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두 지역구가 비었는데 그 어느 한쪽에선가 분명히 나가실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 두 군데 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왜 안 하셨습니까? 안 나가시는 겁니까? 못 나가시는 겁니까? 저희들 이번에 그 15군데나 있는 그런 그 재보궐선거구이긴 한데 예. 당내 자원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네. 그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김동완 이런 분들과 같이 예. 소위 말해서 거물도 한 그룹이 중진이라고 있고 하는 계시고. 올드보이라고도 해요. 올드보이라는 말은 뭐 나이는 그런지 모르지만 정신들은 아주 젊으신 분이니까.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저나 김효석 또는 이용덕 같이 이렇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또 이번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무슨 기동민이나 예. 그 금태섭 변호사나 네. 뭐 이수봉 씨나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챌린저들이 그룹이 있고 예.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네 번째 그룹. 네, 예. 그런 그룹이 있는데 적어도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룹은 당의 결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한 위원님을 포함해서 두 번째 그룹.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룹은 당의 결정에 맡기자. 그런 묵시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시적인 얘기가 있는데. 저도 당의, 거기에 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의 결정에 맡기는데 아무 자리도 안 주네요. 아직 공천이 안 끝났으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작을 이 지역구에 하여튼 일단 결정이 난 거죠.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기동민. 당으로서는 결정을 한 거죠. 예,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력 공천을 했는데 오늘도 안철수 이 공동대표는 이번 결정할 때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건 안 따졌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진짜로 안 따졌답니까? 그러니까 개파적인 얘기는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네. 당 전체로 봐서 네. 730 선거의 엄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어떻게 국민의 부름에 답할 것인가 예. 하는 얘기. 그다음에 동작구가 갖고 있는 특수성. 예. 그다음에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후보의 어떤 인적인 당 안팎에서의 지지도 같은 것을 고려했다는 거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이면은 최적최강의 후보를 세운 거지. 네. 내가 내 사람을 세웠거나 어떤 정파를 배제하려고 했거나 예.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동민 씨가 그렇게 좀 이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좀 잘 알려졌거나 그런 인물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당을 만들면서 보니까 예. 인지도가 있는 분은 낡았다고 그러고 또 새로운 분을 내세웠다면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기동민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 그 활동을 한 것이 있어서 예. 그렇게 뭐 듣보잡이라고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발도 심합니다. 거기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던가요? 네. 동작구에서 쭉 이렇게 털을 닦고 왔던 인가 본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당대표실에서 농성한다면서요? 네. 맞습니까? 좀 딱한 건데 네. 사실 뭐 기동민 후보를 정하고 보니까 네.
동작을에 공천 신청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뭐 권정, 장진영, 강희용, 서영갑 그런 분도 있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허동준 전 위원장도 했는데요. 네. 그분들한테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네. 후보를 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죄송하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최고위원이시니까. 네. 그런데 도대체 전략공천이라는 게 뭡니까? 아, 전략공천이라고 이렇게 당에서 그냥 아무렇게 찍어가지고 내려보는 거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아무렇게라고 말씀하시니까 송구스럽기는 한데 예. 저희 적어도 예. 최적 최강의 후보를 찾는다. 예. 그다음에 이게 정규적인 어떤 그 총선이 아니라 예. 아주 다급하게 여건이 마련돼서 특히 동작을 같은 경우는 거기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을 나온다고 해서 자리를 비운 자리니까 예. 미리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뭐 물론 허동준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 뭐 몇 년 동안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 국민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은 뭐 충분히 이해하고 남지만 지금 여야가 공동으로 말이죠. 이제 민주적인 공천을 하겠다. 그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상향식 공천이다. 그리고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말이죠. 지역구 국민들이 무슨 뭐 여론조사를 하든 투표를 하든 당원들이 결정을 하든가 그래야지. 아, 지도부라고 몇 사람이 앉아서 꾸물럭꾸물럭 해가지고 막 정해버리면 안 되냐. 뭐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었고, 당이 대표들도 말이죠. 전에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다 약속했어요.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그 약속을 깨는 겁니까? 지금 저희 당의 경우는 예. 그 당을 창당한 것이 3월 26일 날 아닙니까?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원 그 틀거리가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 당의 의사 결정 구조가 안 돼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육사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예. 상향식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그 절차의 민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아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이 다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뭐 착신 전화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어떤 참신함이라든지 네.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찾기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한계도 있었고. 네. 착신전화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여론조사를 전화로 하는데. 네. 착신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하면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뭐 자기 집 전화를 자기 그 모바일 폰으로 받는 정도가 괜찮은데 네.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네. 한 모바일 폰에다가 집 전화를 뭐 수십 대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자기가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민의가 왜곡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지역에서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현직에 있다거나 뭐 현직에 있다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서도 예, 현직에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든지 장난질 칠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예. 그런 고민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상향식 공천에 어려운 점이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향식 공천을 하면서 그런 부조리라든가 비리 같은 것을 어떻게 끊는 말이죠.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야 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짝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예. 저도 당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면 그런데 KT 쪽 얘기를 보면 예.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 네. 제가 그 법적인 그런 어떤 근거를 대지는 못하겠는데 네네. 그거를 당에다가 누구가 전화가 어디 연결돼 있다는 것을 공개할 수가 없다.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러고요. 네. 그런 한계도 있어서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원당규 강령 준비하는 그 위원회가 상설되어 있는데 네네. 저희를 창당하고 지도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네. 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강해서 네. 당대표들이 또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네네. 상향식 공천 예.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공천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한 2년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좀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희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태섭 대변인은 오늘 대변인직을 던졌던데 뭐 불만이 있어서 던졌답니까? 뭐 화가 났답니까? 물론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특성이라는 것을 네. 충분히 잘 알고 또 2년 반여 동안 그 안철수 대표 곁에서 잘 본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에 대한 그 당의 어떤 애정이라든지 예. 배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예. 불만을 표출한 것은 아니고 네. 자기가 준비한 곳 자체가
뭐 서대문구에서 준비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아, 원래? 서대문에서 그 선거가 없으니까 이제 동작구 온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사로 온 지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다시 또 이사까지 갔군요. 어디를 가라고 하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당의 결정을 좀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도 좀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그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뭐 이런 이들 한쪽에서는 올드보이라고 하고 올드보이는 말이 좀 실례면 아들 이제 중진 거물급 인사들인데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손학규 상임 고문은 뭐 수원 쪽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방향을 전혀 아실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각 본인 좀 사정이 다른데요.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그런 그 정치 선배님들께서는 네. 당이 어려운 곳에서 나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예. 지금 김두관 전 지사는 김포에서 지금 경선을 치르게 되어서 확정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천정배 전 장관은 광산구에 경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예. 거기를 전략 지역구로 지금 결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거 왜 이렇게 편한 데 나가려고 하느냐 해서 비판이 있죠. 지금 당에서 말하는 걸로는 네. 그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공천장하고 당선증이 같으니까.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데를 굉장히 그 정치 활동 전국구로 활동하셨던 분이 네. 경선을 치르셔서 된다는 게 네. 그게 경선이라는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라는 것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예.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손학규 그래서 어디 뭐 수원 쪽으로 뺀다고 하는 그런 또 얘기도 나오던데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요. 예, 손학규 상임고문님은 예. 선거 때마다 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네. 이번에 수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선거 세 군데인데, 중에서 네. 세 군데를 뽑는 거고 네, 네. 그걸 나눠보면 팔달구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는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저희들 고민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영통구를 중심으로 한 구는 늘 이겼고 네. 그다음에 권선구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네. 그런 우리가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잘 팀을 짜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뭐 그런 고려들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전해 들으셨군요. 예. 정동영 상임 고문 문제가 지금 또 하나의 문제인데 예. 지금 저희 전에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 그런데 뭐 당이 다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감사한 일인데요. 예. 당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민이 많으신데 그것도 이런 걸 다 전략 공천이라고 하죠. 전략 공천이 무슨 공천인지 하여튼 이게 좀 아리까리한 그런 공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이 당 지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는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옛날부터 조금은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네. 아픈 지적이신데. 네, 그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정강 정책을 만들고 예. 실천해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네.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분발해서 예.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이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냥 국정조사 한다고 뭐 소리만 지르고 뭐 야단만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뭘 만드는 것도 서둘러서 만들고 네. 오늘 뭐 발표가 있더군요. 당론으로 저희들이 이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뭐 16일 날인가 뭐 통과시키겠다고 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빨리빨리 안도 내놓고 말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저 당이 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지지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을 저희들이 잘 설득하고 예, 예. 유인해내야 되는데 예. 그런 거에 좀 저희들이 좀 아직도 미숙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단순하게 뭐 한 글자 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네. 5시간씩 이렇게 좀 휴회나 정회를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네. 우리가 좀 말을 상가해서 네.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아가지고 네. 정말 얼마나 유가족들 눈에 보면 그게 참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은 것도 네. 좀 정말 마음을 써서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계한 위원님께서는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기업을 아주 오래 하셨으니까요. 평생을 경제 활동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엄청 나쁩니다. 아십니까? 정말 나쁘고. 진짜 아십니까? 아시는? 제가 이제 그 골목을 상권을 다니죠. 예. 제일 걱정이 세월호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저희들 스스로가 만들지 못하는 것. 예. 정부 여당은 책임 있어서 못 만드는지 모르겠고 예. 야당에서라도 저희들이 우리가 세월호의 참사 그리고 그 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네. 일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야 된다.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새누리당에서 떠난 그런 민심이 저희들한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점에 관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또 야당에 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그런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그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정책을 발표하거나 법안을 발표하거나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이신데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한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엠프름요.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정치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2582님께서는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위한 면죄부인가요? 피해자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공소시효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써주셨네요. 0885님께서는요. 공소시효 폐지 적극 찬성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다시금 수면 위에 올려서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네. 이번 방중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행보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방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에 와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서울대학교 강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강연 내용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한중 양국 관계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한중 양국 관계는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및 가장 궁극적으로는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굳건한 파트너로 나가야 된다라는 미래 발전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이야기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중국 측에서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일본에 대한 한중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우리말로 하면은 외교부 차관인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도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했고요. 예. 제가 3일 전에 그 중국에서 만난 중국 당국자들도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바로 한중 양국의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논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공동 성명이라든가 기자회견에서 그 일본에 대한 논의라든가 명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 측으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에 의하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공동성명에서 언급이 없었다는 점 의식해서 더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네. 사실 중국 측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동 성명이라든가 기자회견이라는 중요한 장소에서 언급하지도 않고 명시도 안 됐다. 예. 이것은 결국 한국 측이 강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 네. 아마도 우리 측은 한미일 중국과는 긴밀하게 공조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우방이었던 한미일 공조 체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 네. 네, 하지만 네. 저는 이와 관련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예. 우리 외교부라든가 우리 당국이 약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예. 우리가 우려하고 개탄하는 것은 우리의 우방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호관계를 다져나가야 할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그 일본에서 집권하고 있는 아베 정권입니다. 네. 아베 정권의 과거 부정이라든가 위안부 부정이라든가 고노 다마 훼손 등과 같은 태행적인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우려와 경고 메시지는 충분히 어떤 형식인지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지 않았나. 그것을 보고 아베 정권 집권하자마자 계속해서 역사도가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의 이와 같은 저자세에 대해서 얼마나 납득하고 이해할지 좀 유감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우선 우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서울대학교에서 한 강연 내용이라든가 강연에서 일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또 그리고 오찬 대화에서 양국 정상이 한 얘기에 의하면 일본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일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공동성명이라든가 예. 혹은 기자회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이 저는 네. 중국 측이 말씀드린 것처럼 류전민 외교부 차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당국자들이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강화에 대한 기대를 고려할 때 네. 그 중국 측이 아니라 네. 우리 측이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사정이 바로 저는 좀 지나친 저자세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도요. 앞에서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자, 미국도 지금 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외교를 전개해야 되는 걸까요? 미국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미일 삼각공조에 저해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집단적 자익분 문제로서 그리고 또 역사 도발도 계속하고 심지어 지금은 북한과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일본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한미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지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말이에요.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키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국익 관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인 발상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다라든가 혹은 여보세요? 네네. 전화 끊겼나요? 예. 핸드폰이 돼서 전화가 갑자기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우수근 교수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일구와 함께하는 타임머신. 오늘은 1981년도로 떠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1981년 7월 4일 YTN 뉴스 앵커 손석회입니다. 타방송사에서 지금은 근무하지만 오늘만 특별히 YTN에서 함께하고요. 자, 오늘의 소식 들어가 보죠. 자, 전 세계 어린이들의 동심을 지켜준 이 동화가 세상 밖에 나온 지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100년 동안 여러 나라에 번역돼 무려 100억 권이나 출판되었다고 하는군요. 이 동화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게 자라나는 나무 인형이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재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길러주는 교훈까지 줘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 동화는 앞으로도 200년, 300년 어린이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예, 시간 다 썼군요. 지금까지 진행해 앵커 손석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페트 할아버지가 버려진 장작으로 만든 동화 속 주인공.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게 자라는 이 나무의 인형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드리지요. 1번 신데렐라, 2번 백설공주, 3번 피노키오, 4번 인어공주, 5번 최양락. 자, 보기를 잘 보시면은 이 중에 공주가 아닌 애가 있어요. 최양락은 아니다. 솔직한 얘기로 잘 찾아보세요. 날라리야. 충성 상병 샘 해밍턴입니다. 상병입니다. 이제 진급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명품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관람권 드립니다. 7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누구세요 도대체? 반갑습니다. 개그맨 네. 강일구입니다. 네, 아니 원래 이 시간에 예. 최국 씨가 네네. 이제 퀴즈 소개를 하고 그러셨는데 네. 느닷없이 개그맨 강일구 씨가 나타나셨습니다. 뭐 이런 게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이 성대묘사 네. 아니 그렇게 그럼 몇 분 성대모사 쳤어요 지금? 손석희 씨,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제 최양락 씨 것도 하시고, 예, 한 4분 정도? 네. 예, 제가 샘 보여드렸는데 해밀턴도, 네. 한 50여 분 정도 제가 소화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와 똑같으시네 아주. 그래야 제가 먹고 살아요. 그럼 자기 목소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 목소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네, 오늘 이제 이 퀴즈가 네. 어떤 퀴즈입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도록 하죠. 제페트 할아버지가 버려진 장작으로 만든 동화 속 주인공입니다. 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게 자라난대요. 네. 이 나무 인형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는 조금 전에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1번이 신데렐라, 네. 2번
백설공주, 3번 피노키오, 4번 인어공주입니다. 네. 5번 최양락은 빠졌네요. 아, 그건 뭐, 신빙성이 없어서.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예스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5분 추첨해서 저희가 또 선물 드리죠. 네. 7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공연이죠. 네. 명품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관람권 드립니다. 네. 일구 씨,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아, 저는 뭐 유치원 때. 네. 예, 읽어본 그 기억이 나요. 끼가 많으셔서 가만히 안 있으셔서 읽으셨을까 싶은데.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네. 울기도 했어요. 울기도 했어요. 예. 감수성이 왜 풍부하시구만. 내용을 보면 네. 이 주인공이 네. 나쁜 친구들 꼬임에 빠져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춘기가 온 거죠. 막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네. 막 못된 짓 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죠, 저는. 네. 네. 그 동화책 이야기 하시다가 그냥 제목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럴 뻔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무의식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일구 씨는 거짓말 안 해봤습니까? 거짓말을 사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그 어릴 때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학창 시절에 네. 저 책 살 건데요. 네. 용돈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막 먹을 거 사 먹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뭐 한두 번입니까? 네, 뭐 우유 급식비부터 시작해서 예. 육성회비.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방송에서 말이죠.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재미 삼아서 네. 가벼운 거짓말 딱 하나만 해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그게 가장 확실한 거짓말이네요. 이게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거짓말이에요. 아, 예. 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네. 이게 1등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거짓말을 하나 해보자면 네. 라디오 프로그램의 장점이 바로 이제 오디오만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만 들리죠. 네. 네. 우리 얼굴이 나가질 않아요. 예. 사실 저는 장동건 씨 뺨치게 잘생겼거든요. 예. 여기저기서 훈남, 미남 이런 거는 이제 지겨워요.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요. 예. 그 인터넷에서 네. 개그맨 강의를 딱 치면 얼굴도 뜨죠. 나오죠. 예. 그럼 금방 알아보는데요, 뭐. 자, 지금 계속 정답 보내주고 계시죠? 예. 네.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그렇군요. 보내주세요. 예. 자, 그런데 가요계에도 오늘의 정답인 네. 이 동화 속 주인공의 이름을 딴 노래들도 있고 있죠. 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리포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10대 가수 김은국 씨의 리포트 들어보시죠. 여봐요. 가요계에서도 이 친구의 영향력 대단하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걸그룹 FX. 설마 했는데 설리가 있네. 뭐 어쨌든 이 FX도 이 친구의 이름을 제목으로 들이댄 노래가 있고 동심의 대명사답게 동요도 있습니다. 90년도 가수 중에도 이 나무 인형의 이름을 딴 그룹도 있었어요. 사랑과 우정 사이 이들의 대표곡 어렵지. 디피칼터다. 어렵다 하셔야죠. 네. 어렵다. 네. 오늘의 공연 상품으로 드리는 공연 소개를 또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공연 선물 이거 캐스팅된 배우들을 보니까요. 네. 제작진이 뭐 가고 싶어서 사심이 가득합니다. 네. 서로 뭐 작가님도 제가 가면 안 돼요 이러고 계시고 네. 선정한 그런 공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생겼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진짜 잘생긴 배우입니다. 배우 송창희, 조정석 씨, 90년대 미소년 아이돌 그룹이었죠. 클릭비 멤버 오종혁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입니다. 블러드 브라더스. 이 오늘의 공연 선물인데 배우들 이름만 들어도 나 벌써 마음은 저기 가 있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자, 오는 9월 14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개그맨 강일구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이 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3368님께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 아닌가 싶습니다.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범죄율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4775님께서는요. 황산 테러 사건을 뉴스로 봤어요.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다고 하던데 연장해서 꼭 범인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